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유는요, 20세기 초만 독일에서 있었던 신지학, 그리고 인지학 운동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히 루돌프 슈타이너를 중심으로요. 네, 당시 이제 물질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인데 여기에 맞서서 어떤 영적인 관점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이 참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세계, 이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썼는지 알 수 있죠. 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막 퍼지던 과학 만능주의랄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을 던졌고요. 그렇죠. 특히 정신과학이라는 말, 가이테스 비센샤프트, 이걸 통해서 물질 세계랑 영적 세계를 좀 통합해 보려는 노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신과학이요? 네, 이분들이 어떤 답을 찾아 나섰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확실히 그 당시 과학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학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네, 그냥 물질들이 막 복잡하게 얽힌다고 해서 생명이나 정신이 그냥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정확해요.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프란체스코 레디나 파스트르가 생명은 생명에서만 온다고 증명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정신에도 뭔가 고유한 영적 법칙 같은 게 있다고 본 거겠죠. 맞습니다. 그 토피나르나 해켈 같은 당시 과학자들이 제시한 인간 진화 단계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라마르크나 뉴턴 같은 위대한 정신들, 이 사람들이 속할 23번째 단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23번째 단계?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학적인 측정이나 분류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깊이, 잠재력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없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물질 현상 너머의 정신 법칙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괴테가 말한 직관, 샤오연처럼 뭔가 직접적인 통찰을 통해서요. 그럼 그런 정신적인 통찰 혹은 뭐 더 높은 인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봤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입문,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아, 네. 그 입문. 이게 그냥 지식 쌓는 거랑은 좀 달라 보여서요. 네, 많이 다르죠. 입문은 단순히 지식을 막 배우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수행 과정 같은 거예요. 아, 내면의 과정. 그래서 인내심이라던가 사심 없음, 침착함 같은 그런 자질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섣불리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거, 이런 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본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내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또 인간 발달 과정을 되게 독특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거요? 그 세 단계. 탄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육체적 탄생은 당연한 거고 7살 무렵에 이갈이 할 때쯤 에테르체 탄생, 또 사춘기 때 아스트랄체, 감정체라고 하나요? 그게 탄생한다고. 와, 진짜 독특한데요. 그렇죠. 각 단계마다 인간의 의식이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단계에 맞춰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면 7세까지는 모방하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네. 사춘기까지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따르면서 감정을 발달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상적인 사고나 독립적인 판단력 이런 걸 길러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했네요. 네, 전인 교육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 발달 여정 전체를 설명하는 큰 틀로 그 환생, reincarnation 하고 카르마, 카마 개념을 제시합니다. 환생과 카르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전생에 업보받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카르마를 그냥 운명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네. 이전 행동의 결과가 지금의 내 조건이나 능력이 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인과율 그러면서 동시에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원인과 결과이자 성장의 기회.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영적 발달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본 걸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과학과 종교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좀 메워보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또 비애적인 지식, 그러니까 좀 비밀스러운 지혜 같은 걸 책임감 있게 대중에게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애를 증진하는 것. 이게 목표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슈타이너나 애니 베산트 같은 인물들이 주도했고 국제대회도 열렸다고요. 암스테르담, 파리, 뮌헨. 맞아요. 특히 그 1907년 뮌헨 대회. 이게 이분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 뮌헨 대회요? 네, 거기서는 신지학 이념을 그냥 말로만 강연한 게 아니라 예술이랑 건축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예술과 건축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대회장 벽을 붉은색으로 칠한다거나 7개의 기둥 장식을 세운다거나 하는 거에 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뭐 로젠크로이처 전통 같은 거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와. 또 괴테의 동화 작품 메르헨 있잖아요. 거기에 담긴 비유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서 강연하기도 했고요. 즉, 영적인 탐구가 그냥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나 예술, 문화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인데 그때 이미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의 뭐 유일한 언어처럼 되어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의 내면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통합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이들의 탐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네. 물질주의나 기술이 정말 고도로 발달한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혹은 뭐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쪽에서요. 이런 100여 년 전의 영적인 탐구가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성찰의 계기 이런 걸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